007조법 8편 갯바위에서 악조건 극복법, 조류수온 등에 따른 악조건을 극복한다. 갯바위에서 겪는 악조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악조건이 바로 저수온일 것이다. 명쾌한 해답이 없음은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시청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싶다. 이번에는 수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대하여 말해보려고 한다. 각 패턴에 대한 극복술은 다음에 악조건 극복법으로 써볼 예정이다. 모든 물고기는 수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온 변화의 패턴을 파악해야 먹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수온의 변화에 따라 먹이 활동량의 변화가 생기며 유형층도 달라진다. 찌낚시 대표 어종인 뱅에돔과 감성돔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수온의 변화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수온이 상승하는가 하면 하강하기도 하며 상승이나 하강의 폭이 큰가 하면 근소한 경우도 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수온이 변하는 수도 있다. 이번 악조건 극복의 주제인 저수온 시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갑자기 수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절적으로 연중 최저수온기를 맞을 수도 있다. 3일에서 4일 만에 사라지는 저수온이 있는가 하면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행사하는 저수온도 있다. 요즘은 남해안 바다 앞의 라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상승해야 할 봄 시즌에 냉수대가 머물며 낚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똑같은 수온인데도 낚시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한 곳은 예를 들어 같은 17수온이라도 동해의 임원권 감성돔은 평소보다 덥다고 감지하지만 제주도권의 감성돔은 춥다고 감지한다. 임원과 제주의 연중 최고 최저 수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표일은 감성돔의 상황별 적수온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갯바위 찌낚시의 가장 큰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온도는 참고로 감성돔 적정 수온은 13도에서 23도, 뱅에돔은 15도에서 25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시청자 중에 나는 영등철 어느 장소에서 11도의 저수온을 뚫고 감성돔을 타작했다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지적이다. 현장의 상황은 얼마든지 유동적이며 일반적인 바다의 상황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지 않던가. 사실 한정된 이론 안에 모든 갯바위의 특성을 집어낸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논의 고기의 먹이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수온에 따른 패턴이 있다. 이상의 수온 변화 패턴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있다. 바로 수온 변화의 기간, 즉 시간이 문제다. 낚시에 미치는 수온은 측정 시점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비교할 기간이 필요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표일 감성돔의 적서 수온, 표의 물고기의 먹이 활동 적정 수온 뱅에돔 기준, 적정 수온 안에서의 변화에 1. 어제 18도였지만 오늘 17도가 되었다. 2. 어제 15였지만 오늘 14가 되었다. 3. 어제 15도였지만 오늘 16도가 되었다. 4. 어제 19도였지만 오늘 20도가 되었다. 5. 낚시를 하는 동안 수온이 내려갔다. 6. 낚시를 하는 동안 수온이 올라갔다. 7. 갑작스레 어제보다 수온이 2도에서 3도 내려갔다. 8. 어제보다 수온이 2도에서 3도가량 급격히 올라갔다. 적정 수온 밖으로의 변화에 1. 적정 수온 이하로 내려갔다. 2. 적정 수온 이상으로 올라갔다. 3. 적정 수온 이하인 13도 상태가 3일 이상 유지되고 있다. 4. 어제는 13도였지만 오늘은 14도다. 예를 들어 당일 출조자의 경우 전날의 수온이 몇 도였는지, 최근 3일에서 4일 혹은 일주일 사이의 수온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당일 수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다고 봐야 한다. 현지에 숙박을 하면서 장기간 낚시를 하는 꾼들도 어제 내린 A포인트와 오늘 내린 B포인트의 수온 차이를 단순한 주관적인 비교는 가능할지언정 보다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낚시터 범위가 넓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례로 어제는 관탈, 오늘은 마라도를 찾았다면 어제의 수온과 오늘의 수온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자, 그럼 수온 변화에 따른 물고기 반응을 살펴보자. 다음에 기술하는 내용은 수온으로 풀어보는 물고기의 생태 정도로. 1. 물고기는 몸통 옆의 측선이라고 불리는 옆줄에서 수온을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2. 물고기는 수온 변화에 제 몸의 체온을 맞추는 변온동물이다. 즉 수온이 내려가면 체온도 내려가고 수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올라간다. 수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올라간다. 3. 물고기의 체온 변화는 아기미에서 이뤄진다.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 아가미에는 수많은 혈관이 모여 있어 혈관을 통과하는. 4. 어종에 따라 고유의 적수온이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다. 5. 물고기는 어느 정도 이하로 수온이 떨어지면 먹이 활동을 중지한다. 물고기와 같은 변온동물인 파충류도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같은 원리로 물고기 또한 어느 정도 이하로 추워지면 움직임이 둔화되고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도 적어지게 되어 먹이 섭취 욕구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6. 물고기는 자신의 적정 수온대를 찾아내는 탐지 능력이 있다. 대상어가 맞지 않는 수온대를 피해 자신이 좋아하는 적정 수온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론 자신의 발밑 갯바위에 대상어가 한 마리도 없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7. 수온이 내려가면 흔히 고기가 뜨지 않은 채 바닥에 있다고 말한다. 바닥에 머무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바닥층 수온이 높아서 혹은 바닥층 수온이 보다 안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우선 물리학에서 보면 뜨거운 물질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실제로 낚시가 이루어지는 갯바위 주변의 수온을 측정해 보면 1년 중 대부분 동안은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떨어진다. 그림이. 그러나 겨울엔 상하층 수온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갯바위 낚시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수심이고 외부 기온 영향을 강하게 받는 표층 수온이 잦은 폭풍과 높은 파도 등으로 바닥층 수온과 뒤섞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닥층이 수온이 높다라는 분석은 과학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8. 갯바위 수온 변화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수온 약층이다. 수온 약층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발생하기 쉽다. 여름엔 수면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높고 바닥층, 수온이 낮아 상하층 수온차가 제법 발생하게 된다. 그림 3.